누님들, 오늘 이 이야기는 찻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 회장을 해치려고 준비한 자몽차가 오히려 채화영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십 년간 철저하게 감춰졌던 핏줄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정숙희의 단 한 번의 반격이 채화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님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강준호는 백호를 엿먹이겠다는 생각 하나로 아무 생각 없이 자몽 주스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몽을 마실 수 있는 준호, 자몽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백호, 채화영의 지독한 유전적 내력이 백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어쩌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잔인하게 뒤바뀐 것일까요? 오늘 이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누님들은 절대 채화영을 용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준호의 사무실, 오후. 장미는 결제 서류를 들고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호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장미는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힐스호텔 인수 계획서. 장미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훑어보는 데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무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힐스호텔을 채화영이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그 계획 한복판에 이미 깊숙이 끌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미의 눈빛이 빠르게 차가워졌습니다. 장미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결제 서류만 책상 위에 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장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힐스호텔을 손에 넣는 순간 드림그룹 전체가 그 소나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그 계획의 공범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님들, 지금 장미가 발견한 이 서류 한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채화영이 힐스호텔을 손에 넣으려는 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힐스호텔은 드림그룹 전체 자산 중에서도 핵심 거점입니다. 로비 하나에만 수십 개의 계열사 행사가 물려있고 호텔 지하에는 드림그룹 비공개 금고까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입니다. 채화영이 그 호텔을 가져가는 순간 단순히 건물 하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드림그룹의 심장부를 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강준호. 누님들, 강준호가 왜 이 계획에 끌려 들어갔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건지 아니면 채화영이 약점을 잡고 끌어들인 건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또 한 번 뒤집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지금 그 서류 한 장으로 전부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방을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장미다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무서운 법입니다. 장미는 지금 그 무서운 조용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날 저녁 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백호 씨, 채화영이 힐스호텔을 삼키려 해요. 백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장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힐스호텔 인수에는 수천억이 필요해요. 지금쯤 투자자를 찾고 있을 거예요. 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자를 미끼로 쓰면 되겠네요. 장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숙희. 채화영이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채화영 앞에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장미가 숙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채화영한테 똑같이 돌려줄 때가 됐어요. 전화기 너머 숙희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단하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 장미와 백호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채화영을 향한 덫이 이제 막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키가 알리 그룹바이어로 변장해 채화영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억짜리 투자 계약을 미끼로 채화영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눈앞의 거부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정수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수키의 변장 방식, 접근 방법, 계약서 안에 심을 독소 조항까지 하나하나 치밀하게 맞춰나갔습니다.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욕심이 결국 그 여자를 잡을 거예요. 수키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에게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수키가 웃을 차례였습니다. 누님들, 지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백호는 재계 인맥을 통해 알리 그룹이라는 이름을 실제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실존하는 인도 계열 투자사의 이름을 차용하고 실제 외국인 직원까지 섭외했습니다. 채화영이 조금만 의심했다면 금방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이 코앞에 보이는 순간 사람은 확인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수키의 변장. 정수키가 저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채화영에게 수십 년간 짓밟혔던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인도풍 재킷을 입고 상석에 앉아서 채화영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키의 손이 살짝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단단해지는 떨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칼을 쥔 순간의 떨림이었습니다. 백호의 방, 늦은 밤. 마 회장과의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백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오늘 마 회장의 집무실에서 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린 마씨 가문의 인장. 식사 중 식탁 위에 놓인 고풍스러운 그릇, 바닥에 새겨진 문양. 그 문양들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영자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백호가 보육원에 버려졌을 당시 함께 있었다고 하는 황금 두꺼비 손잡이 모양의 인주였습니다. 백호는 그것을 스탠드 불빛 아래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아주 작고 정교하게 새겨진 문장. 백호는 그 문장과 오늘 마 회장의 집무실에서 봤던 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겹쳐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획 하나, 점 하나, 꺾이는 각도 하나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그릇에서 봤던 문양도 떠올렸습니다. 역시 똑같았습니다. 누님들, 지금 백호의 손이 왜 떨리는지 아시겠어요? 황금 두꺼비 인주가 처음 등장한 건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한영자가 백호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품에 안고 있던 물건이야. 그때 백호는 그냥 기억의 파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를 찾는 데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단서 하나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단서가 드림그룹의 심장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씨 가문의 비밀 인장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마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문의 문장이고 집무실과 가문의 귀중품에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 황금 두꺼비 인주에 그 문장이 새겨져 있다는 건 그것이 마씨 가문 내부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백호가 보육원에 버려질 때 그 물건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마씨 가문과 연결된 누군가라는 것. 그리고 채화영이 과거에 마씨 가문의 핏줄 하나를 없애버리려 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백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누님들, 이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채화영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 두꺼비 인주는 백호가 보육원에 버려질 때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에 새겨진 문장이 드림그룹 마시 가문의 비밀 인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채화영이 마회장을 해치려고 했던 자몽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강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자몽 주스. 백호는 자신도 자몽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몽 알레르기는 채화영의 지독한 유전적 내력이었습니다. 채화영의 혈육이라면 반드시 그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몽을 아무렇지 않게 마신 강준호. 자몽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백호. 채화영의 진짜 핏줄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백호의 가슴 한복판을 정통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채화영의 핏줄이라면, 그리고 이 황금 두꺼비 인주가 마시 가문의 것이라면 자신은 단순히 버려진 고아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과거 채화영의 음모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 마회장의 진짜 친손자이자 드림그룹의 유일한 적통.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백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부모 없이 버텨온 날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채화영 한 사람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황금 두꺼비 인주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채화영, 강준호.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다짐이었습니다. 드림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수키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짙은 인도풍 재킷, 단정하게 올린 머리, 얼굴 아래를 살짝 가린 스카프. 양옆에는 실제 외국인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알리 그룹 직원처럼 보이게 완벽하게 섭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키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채화영, 이제 내가 간다. 수키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프라이빗 룸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채화영에게는 한 통의 연락이 먼저 갔습니다. 알리 그룹 측에서 급히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드림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연락을 받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알리 그룹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이 눈앞에 와 있다는 신호. 화영은 허겁지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평소에 여유로운 채화영이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며 채화영이 들어섰습니다. 숨이 살짝 차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카프로 얼굴 아래를 가린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옆에 외국인 직원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영은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키는 화영이 들어서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들어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영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습니다. 자신이 드림그룹 채화영인데 감히 기다리라고. 그러나 수천억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화영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영의 발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옆에 서 있는 외국인 직원들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영이 옆을 살짝 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촌스러운 스카프 차림으로 회장 행세는 어디서 굴러온 거야? 그리고 이어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 정도 믿기면 넘어오겠지 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영 앞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조용했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화영은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키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정확하고 단호한 따귀 한 대였습니다. 화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영은 뺨을 감싸 쥐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수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알리 그룹은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이 바로 당신의 천박한 본 모습입니다. 화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님들, 지금 최화영 뺨을 때린 저 손이 누구 손인지 아시죠? 정수키입니다. 최화영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정수키가 지금 최화영의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화영이 감히 따지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앞에 두고 화영은 그저 뺨을 감싸 준 채 비굴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님들,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최화영이 정수키에게 처음으로 뺨을 맞은 날, 그것도 수천억짜리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 앞에서 평생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뺨을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최화영. 최화영이 살면서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최화영은 항상 주도권을 쥔 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누군가를 흔들고 항상 자신이 판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최화영이 지금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입니다. 수천억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저 침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뺨을 맞고도 웃고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돈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는 걸. 그래서 수키가 선택한 무기도 돈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로. 그리고 그 미끼를 준 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최화영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키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화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키가 서류를 덮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드림그룹 힐스호텔 인수 계획,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화영의 눈빛이 순간 살아났습니다. 계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드림그룹 재무 상태로는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수키가 손을 들어 화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봅니다. 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키가 화영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뛰어오셨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어요. 화영의 손이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투자자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저희가 수천억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화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수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미팅 전에 기본적인 준비부터 다시 해오세요. 화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채화영이 룸을 나서는 순간 수키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골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드림호텔 VIP룸. 수키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의 외국인 직원들은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수키가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 대표님, 저 좀 출출한데 간단하게 뭐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채화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수키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면 뭐든 괜찮아요. 전화를 끊은 채화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림그룹 채화영이 음식 심부름꾼이라니.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화영은 호텔 근처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힌두교 신자. 소고기 금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화영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먹든 그게 뭔 상관이냐 싶었습니다. 화영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힌두교 금기. 알게 뭐냐. 어차피 한국에서 뭘 먹이든 모를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VIP룸으로 돌아온 화영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수키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키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고기 불고기 도시락이었습니다. 수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채 대표님, 아까 제가 힌두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화영이 얼른 말했습니다. 아, 그게 마땅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화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세 번째 따귀였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정확하게 날아왔습니다. 화영의 귀가 윙 울렸습니다. 수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화영은 뺨을 감싸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종교적 신념을 그냥 넘기는 사람과 수천억짜리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채 대표님, 저는 지금 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영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드림그룹 채화영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화영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영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자꾸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저 목소리. 또 귀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화영은 수키의 스카프 사이로 보이는 눈매를 슬쩍 훔쳐봤습니다. 저 눈빛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화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떠오르려다 자꾸 사라졌습니다. 설마. 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천억짜리 알리 그룹파이어가 자신이 아는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도장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화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계약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누님들, 잠깐 채화영의 심리를 들여다볼게요. 지금 채화영의 머릿속은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오늘 반드시 도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힐스호텔 인수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재무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힐스호텔은 다른 투자자가 먼저 달려들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 목소리입니다. 계속 귀에 걸리는 저 목소리와 저 눈빛. 화영은 떨쳐내려 하지만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왜 그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건지 아세요? 정숙희가 저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채화영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의 논리 속에서 정숙희는 자신이 완전히 짓밟아 놓은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천억짜리 투자자로 자신 앞에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채화영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채화영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화영은 자신이 가장 위험한 함정 한복판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드림호텔 VIP룸. 채화영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계약서였습니다. 박 파트너님, 오늘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화영의 목소리는 최대한 공손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수키는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길이 여유로웠습니다. 화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수키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도장을 찍는 서명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이 두 손으로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키가 인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키가 인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화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왜 서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수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채 대표님, 저는 오늘 이 계약을 보류하겠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류요? 갑자기 왜요? 수키가 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알리 그룹은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신뢰가 아니었어요. 화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이런 목소리를 내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수키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수키는 양옆의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VIP룸을 걸어 나갔습니다. 화영이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박 파트너님.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 한 번 찍히지 못한 계약서였습니다. 화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억이 코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보다 다른 것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꾸 귀에 걸리던 저 목소리. 스카프 사이로 보이던 저 눈매. 분명히 어딘가서 본 눈이었습니다. 화영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 저 눈빛. 그때 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그러나 화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리 그룹 바이어라니. 그 사람이 자신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다니. 화영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목소리, 저 눈매, 저 손짓.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화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VIP룸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키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화영은 복도 끝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누님들, 지금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는 최화영. 이 장면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최화영은 오늘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 그 세 가지가 오늘 하루 동안 조각조각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그 사람이 정숙희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계약서 안에 심어둔 독소 조항. 백호와 장미와 숙희가 밤새 짜낸 그 조항이 아직 최화영의 손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최화영이 나중에 그 조항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놀아났는지 알게 됩니다. 도장도 못 받은 채 돌아갔는데 사실 계약서 자체가 이미 덫이었다는 것을, 최화영이 계약서를 집으로 들고 간 순간부터 그 덫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화영의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습니다. 도장 한 번 받지 못한 그 계약서가 사실은 최화영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걸 화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화영은 수천억짜리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도장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의 따귀를 맞으면서도 꾹 참고 버텼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영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자꾸 맴돌고 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눈매. 혹시 정숙희가 아닐까? 그러나 화영은 그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에서는 훨씬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백호의 손 안에 있는 황금 두꺼비 인주. 맛이 가문의 비밀 인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인주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백호가 마 회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황금 두꺼비 인주를 손에 쥔 채 마 회장 앞에 서는 백호. 자신이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마 회장의 진짜 친손자일 수 있다는 그 진실. 최화영이 평생 감춰온 그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저 바이어가 정말 정숙희라고 생각하시는지 누님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최화영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함께 기다려봅시다.